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적립식 투자자증을 가입을 해주시고 유지를 해주신 저희 투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 사용 간단히 한번 보시면 지금 큰 변동 사항이 없었고요. 반도체 식구들의 테슬라의 식구들 반등세가 있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주식이 73%, 현금 27%, 주식 자산 2억 5천, 현금 자산 9,400 정도에서 한 3억 5천 정도 운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테슬라가 57% 가장 높은 비중이고, 나머지 기술주 위주로 그리고 반도체로 포트가 짜여진 모습입니다. 간단히 한번 보시면 10년물 채권금리가 4.5%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1,437원, 빅스 지수도 15.96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QQQ 공매도가 70% 나와서 좀 부담이 된다. 그러나 테슬라가 올해 그리고 작년 들어서 가장 낮은 공매도가 달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 주셨어요. 테슬라 투자 3년 차인데 공매도 25%는 처음이다. 항상 40% 60%였는데 좀 심상치 않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 공매도가 1월 17일 기준으로 25.87로 24년, 25년 들어서 가장 낮은 공매도가 나오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QQQ가 70% 넘게 나오게 되면서 증시가 빠질 가능성,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받쳐주고 버틸 만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가 최근 들어 그리고 작년 들어서 낮은 공매도 비율이 25% 나왔다라는 거는 공매도가 높은 것처럼 거꾸로 생각하면 공매도가 낮은 부분으로 봤을 때 하락 여력보다도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보다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공매도 숏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2025년도 들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테슬라 공매도 주의 항상 기록을 해서 전달드리고 있어요. 자, 25년도 1월 1일부터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50% 갔다가 40%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20%대 온 걸 저도 처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4년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공매도 비율을 엑셀에다가 하나씩 기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24년도 공매도 30%, 20%대 있었던 포인트들이 없었어요. 자, 공매도가 하루 엄청나게 급상승해주고 급하락해준 이 부분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주가에 100% 영향은 아니겠지만, 아, 이래 진책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률 정도는 생각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예를 들자라고 하면 저희 24년도 4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2024년도 4월달 테슬라 가격은요 140달러대, 100달러대였습니다. 이때 공매도 추이 기울기를 보면 30%대에서 60%대까지 엄청난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말은 무엇일까? 아, 상승 여력보다 하방 압력을 열어두고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의 모습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160%, 160달러, 150, 140, 100달러 이렇게 계속 하락을 주구장창 해줬었던 구간이 2024년도 4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쉽게 상승하지 못하고, 상승하려면 하락하고 상승하려면 크게 하락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었죠. 그래서 24년도 상반기 때 프로젝트를 과감히 공포스럽게 매매를 했었고, 운이 좋아서 지금 현재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25년도, 24년도 들어서 20% 왔었던 공매도 비율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만큼 거꾸로 보자라고 하면은 이 상승에 대한 여력, 특히나 트럼프 취임식에 대한 이 기대감과 반영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본장 해석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락할 수 있는 여력보다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연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역사적인 속도, 힘으로 행동하겠다, 트럼프 폭풍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이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정말 많이 바이든 정부에서 설정했었던 부분들이 트럼프 정권에서 수정된 사항들 많을 것이고, 트럼프 워딩 하나하나에 가짜뉴스 나왔는데 트럼프가 진짜 본인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X 계정을 통해서 그거 맞다, 아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 주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25년도에는 높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변동성이 트럼프 입에서, 트럼프 워딩에서 극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전기차 시장의 EV 의무화를 종료하고 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관세는 보류하겠다. 여기서 포인트는 EV 의무화 종류,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다루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테슬라가 초격차를 벌어내서 조금 선두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전기차 의무화가 종료가 되고 다 평준화된 분위기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누가 더 경쟁력 있고 뒷심도 강하고 유리한 상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테슬라가 강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라는 건 경쟁력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나갈 가능성과 앞으로 전기차 단순 제조업 회사가 아니라 2025년도 상반기에 AI, FSD에 대한 수혜, 인공지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의 공매도 세력들의 이 공매도 비율이 낮아진 이유가 어느 정도의 오늘 본장의 해석에 따라서 높게 튈 가능성을 좀 대비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주말간에 저는 비트코인 이 차트와 선물 차트를 1시간 봉, 4시간 봉, 1분 봉, 3분 봉 이렇게 세세하게 시간을 정해서 모니터링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해주고 물린 사람들이 많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변동성, 숏 물량들 다 청산하고 롱 물량도 다 청산하고 이 주가를 가볍게 만들고 뛰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부분으로 보면은 테슬라에도 그 영향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그러한 이유가 1월 29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4년도 4분기에 대한 내용이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주당 순위 추정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어요. 24년도 3분기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 주당 순이익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싱킹 알파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시면은 지금 이 EPS 추정치와 의견일치에 대한 이 주가의 흐름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지금 24년도 4분기의 흐름이 지금 기울기가 가파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신데요. 이 가이던스, 실적, 예상치나 보합 수준이나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의 획기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500대 안착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XXL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매물이 소화가 되고 상승하려는 분위기는 보여지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힘이 생각보다 반도체 식구들 중에서 많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 그 주도의 힘이 테슬라 쪽으로 옮겨지는 분위기인가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테슬라가 해줄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인베스트당권 프로 이 내용 유로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네, PDF로 리서치 기능이 새롭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좀 유로 버전 사용하신 분들은 진짜 유용하게 한눈에 데이터를 요약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걸 먼저 클릭하시면 PDF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자료만 제가 뽑아왔어요. 자, 5년간 차트 가격, 매출, EPS 추정치 보시면 5년 전과 대비해서 3년 전 대비해서 1년 전 대비해서 매출, 가격, EPS는 지금 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이 목표 주가 상향 보면은 25년도 상반기에 $528 정도 갈 수 있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평균값은 뭐 $280, 뭐 $300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 성장에 대한 지수가 낮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FSD나 옵티머스나 규제 완화나 이번에 실적 발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수익성 점수와 현재 현금 흐름 점수는 지금 상향을 해주고 있고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예상과 실제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주당 순이익과 매출에 대한 내용도 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신 월가 인사이트에 대한 강세 시나리오 몇 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를 보는 시점은요, 단순 제조업이 이제 아닙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제는 FSD 기술을 라이센스한다라는 개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테슬라가 FSD 혼자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포드나 리비안이나 리콜라나 이런 전기차 기업들, 자동차 제조 회사한테 FSD 라이센스 기술력을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제조사가 달라도 소프트웨어만 적용을 시키면 우리 테슬라 FSD 자율주행처럼 똑같이 운전할 수 있다라는 이 저작권을 배포한다라는 내용이죠. 이걸로써 앞으로 테슬라가 고수익 수인원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로봇공학 옵티머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동차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AI 영역에 확장을 하게 되며 수익원을 다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5년도에 바로 로봇 산업이 활성화되기보다는 26년도, 7년도 트럼프 정권 안에서 옵티머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야, 중기적인 시형을 보면은 FSD, 자율주행,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산업의 테슬라가 주가 반영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것 같고, 약세 시나리오 한번 보시죠. 단점도 보셔야겠죠. 근데 테슬라가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중국 BYD 가격 경쟁에 대해서 엄청 치킨 게임이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가격이 낮고 진입장벽이 낮은 전기차를 사용할 것인지, 가격이 높고 기술력이 높고 안정적인 차량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가격 마진을 조금 양보를 하고 차량 가격을 낮춘다라고 하고 진입장벽을 넓힌다, 대신에 FSD 라이센스를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저가 모델이 정말 앞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는 것, 즉 FSD에 대한 규제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정책적으로 현재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같이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도지 수장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률에 대해서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 해결책이 FSD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법적인 규제, 바이든이 설정했었던 이 FSD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우리가 정부 효율성, 쉽게 말하면 가성비로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FSD가 완화가 돼야 교통사고율도 감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이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운전한 것보다 AI 기술력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SD 규제 완화가 되면 이 두 번째 단점도 소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24년도 3분기 어닝콜 간단히 보시면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차량 인도량이 강력한 실적으로 상회를 해주게 되었었고, FSD 그리고 AI 그리고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발전을 이룬 내용 확인할 수 있으셨어요. 또 중요했던 건 사이버캡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26년도까지 연간 200대 목표 대량 생산하겠다, 로보택시 출시하면서 상용화하겠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 아크 인베스트먼트 우리 캐시우드 언니가 AI 로보택시에 대한 이 산업 전망을 내놨을 때 25년도에 로보택시가 나올 확률이 58%, 26년도에 40 몇 %, 이렇게 보고서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조만간에 자율주행에 대한 좀 획기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24년도 4분기 어닝콜에서 일론의 발언을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FSD의 기술력이 좀 안정화가 되고 규제 완화도 된다? 그러면 남은 게 무엇일까? 현재 고가의 차량 모델을 저가형 모델로 많이 만들어서 서민들이 편하게 진입장벽을 낮추는 단계가 테슬라에게 앞으로 중요한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요.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전기차도 좋겠지만 3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이 좀 저렴한 모델을 사용하면서 자율주행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 같아도 아반떼 사느니 그냥 FSD 되는 거 테슬라 모델 사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60일간 영향이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죠? 금리 인하였죠. 금리 인하를 중시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발표되는 지표 하나하나가 금리 인하 아니다, 금리 동결해야 된다, 심지어 금리 인상까지 가야 된다라는 물가 지표, 고용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큰 요동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할 만한 내용들이 잘 나와야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즉 물가도 둔화가 되고 고용이 둔화가 되고 신용물 채권 금리 감소를 해줘야만 금리 인하의 속도감이 발맞춰져야 자동차 부문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문제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정권에서 전기차 세액에 대한 보조금 의무화 폐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 내 전기차 경쟁사들의 이 경쟁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테슬라가 우위를 할 것인지, 다른 기업들이 약세가 보일 것인지에 따라서 엄청난 촉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과 내용, 데이터를 통해서 공매도 세력들의 취임식 이후에 이 흐름,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특히나 9일 뒤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실적 발표 상황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에 상당으로 많이 보고 있는 투자들의 모습들이 많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20%대 공매도를 유지하고 떨어졌다라는 건 그만큼 하방보다 상방을 많이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차트 간단히 보시죠. 네, 어제 주말간에 취임식을 앞두기 전에 월요일날 휴장이 있었죠. 비트코인이 엄청난 무빙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신고가를 9K까지 올라간 부분이었어요. 그렇다라는 건 숏 물량과 롱 물량 거의 다 청산했고, 윗꼬리가 또 만들어지게 되면서 롱 물량까지도 다 청산해버리고 숏 물량까지 다 청산해버리는 엄청난 무빙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개인적으로 좀 비트코인이 가벼워진 느낌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취임식 이후에 적응 기간을 걸치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의 유동성이 그리고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다라고 현재 저는 바라보고 있고, 이 부분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의 이런 변동성으로 보면 테슬라에게도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현재 비트코인 정별의 흐름으로서 안정적인 흐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전에 장대 음봉 중간선과 음봉 윗선, 그 전에 또 중간선에 여기 계속 102K를 행보해주고 저항과 지지를 많은 부분을 봤을 때 오늘 5일선을 돌파해주게 되면서 중간선 위로 102K 위로 올라오는 것이 비트코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은 테슬라 일봉, 주봉, 월봉, 연봉 간단히 보실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려는 시도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오늘 본장 상승하면 골든크로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어지고 있고, RSI와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상방을 가리키게 되면서 50을 넘은 걸 확인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매수의 의지가 더욱더 강력지고 있고 강력한 힘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여기 매물대가 가장 많은 435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연설 하나하나의 본장의 해석이, 투자자들의 이 해석이 더욱 중요해졌다. 비트코인의 무빙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무빙도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본장, 이번 주 본장의 흐름은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나오게 되면서 정별로 흐름으로 가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위에 매물이 많이 안 쌓여 있기 때문에 435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 랠리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 발표에 앞서서 그런 기대감 반영이 들어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주봉상도 보시더라도 장악형 형태로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414, 436이 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전에 음봉, 장대 음봉 중간선 408달러 중간선을 양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다 먹어버리는, 장악해버리는 부분으로 보고 5일선 위로도 마무리를 해주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보면은 주봉 같은 경우는 강력한 힘으로써 이 높은 위치에서 부담은 되지만 장악형으로서 에너지가 현재 들어왔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월봉도 보시더라도 월봉도 그 전에 전고점이었던 414달러 위에 중간선을 딱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5일선 위로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월봉 자체로 봤을 때 5일선, 21선, 61선 안정적인 흐름으로 추세 상단에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돌파해주고 위에 매물이 많이 없기에 긍정적으로 현재 잘 이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연봉 보시면 2025년도죠. 2024년도에 종가 404달러를 돌파해주고 433으로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준으로 현재 잘해주고 있고, 그 전 장대 음봉이었던 382 윗선까지도 강력히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상승의 흐름은 꾸준히 잘 이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대량 거래도 한번 보시면은 13일부터 17일까지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15일날 25년도 들어서 좀 많은 매도세가 발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1월 3일날 매도세, 그리고 1월 15일날 두 번째 가장 매도세가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13일부터 한 5거래일인가요? 네, 5거일 동안에 매수세가 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서학기미 순매수 결제 한 달간의 순매수 결제량도 보시면 1위가 본주, 2등이 이슬라, 3등이 브루드컴, 이렇게 1등이 2등이 테슬라 관련주로서 많은 매수세가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삼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자, 첫 번째 보실게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테슬라 공매도 추이가 24년도, 25년도 들어서 역대 최저로 가장 낮은 공매도 비율을 유지고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과, 테슬라 실적 발표 한 9일 정도, 8일 정도 남은 수준인데 현재 EPS 예정 추정치가 증가를 해주고 있는 부분 두 번째고요. 트럼프가 전기차 음할 종류에 따라서 테슬라 전기차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이 세 번째 내용. 네 번째는 435달러를 돌파하면은 그 위에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소화될 가능성. 다섯 번째는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대량 거래와 서학기 및 순매수 결제에 꾸준한 매수세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테슬라가 좀 큰 활약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트코인과 함께 큰 활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 주 증시 흐름, 1월달 증시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관점은 1월달에 테슬라 실적 발표와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본장 해석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 주주도의 흐름을 이어받는 느낌이 나올 것인지, 트럼프 관련된 관련주로서 활력을 보여줄 것인지, 테슬라를 많이 매수하지 못한 개인들의
기관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 한번 차분히 지켜보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 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QQQ나 스파이나 다우나 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계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 부분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서 시장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료 늑달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베스팅닷컴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PC 화면으로 오시면 왼쪽 메뉴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관심 종목은 공정 가치와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평가 등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메뉴란 들어가시면 재무 건전성, 동종업계 벤치마크, 실적 발표 AI 커멘트, 적정 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투자 모델 등 유튜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거나 해외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수집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동종업계 종목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가치 레이블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인베스팅닷컴 프로픽의 가장 큰 장점은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종업계 종목의 시가총액 크기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배경 지식과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최대한 전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메뉴란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대가들 포트폴리오 비중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을 조금 고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인베스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SEC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렌 버핏의 구체적인 포트 내용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DPG, 도미노 피자 매수 후에 현재 보유 비중은 0.2% 보유 중이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AAPL, 애플 매도 후 현재 남은 비중은 2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보시면 AAPL, AXP, BAC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개별 종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매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중간 메뉴에 아이디어 오시면 주목할 주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테슬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팁스 클릭해서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 코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불 모양은 상승 관점, 곰, 비어 모양은 하락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많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문장 형식으로 종목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인프로 모델 보시면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프로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한 목표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 건전성도 이러한 5가지 관점에서 시각화되어 한눈에 돋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상태도 그래프 시각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의 분위기를 수치를 잘 표현한 점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표와 데이터로 나타난 내용을 일반인이 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베스팅닷컴 프로는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해석 가능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종목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종목의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배경 지식 수집은요, 기본적인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목표 주가, 성장성, 기술적 분석 등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 목표 주가, 성장성 부분에 배경 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전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링크 클릭 후 인베스팅닷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배경 지식을 쌓는 시간을 최대한 전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